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괜찮아요? 화면에? 네. 조금 여기 오늘 저 강의실을 오래간만에 여기 왔더니 이게 저 시스템이 다 그냥 풀어져 있어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탁 끼우면은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설치부터 제가 하려니까 약간 진땀을 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국가정 7교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더워서 그냥 자켓 벗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청 앞 강의실이 이제 좋다는 이런 여론으로 그쪽에서 많이 비중을 두고 했는데 오늘은 거기가 다른 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종강은 시청 앞에서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되나요? 다다음 주 수요일은 목요일은 시청 앞에서 종강을 하고 여기 중국 과정은 이제 좀 끝나죠. 근데 수요 포럼도 그렇고 이제 2학기에 인문 과정이나 중급을 한 번 더 할 예정인데 그쪽이 강의실 운영을 안 해요. 7월부터는. 그래서 부득이 여기다가 그냥 둥지를 틀어야 되니까 양해를 하시고 이 문제도 제가 조금 한번 더 일찍 와서 하든지 이쪽 관리자가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는 포장마차가 다 철수됐던데 그 사람들 할 수 없죠. 뭐. 깜짝 놀랐어. 내가 잘못 왔나 그래가지고 뭐. 오래간만에 오니까 달라진 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간다라 미술을 강의할 때 알렉산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회원님이 한 분이 질문을 써놓으셨죠. 연도가 조금 아마 중복이 되거나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은영 씨 그거 불 꺼봐요. 그 옆에. 네, 괜찮죠? 네. 자, 우리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가 또 이게 포인트가 또 체크가 안 되는 단점이 있네. 이걸로 떼야 됩니다. 이게 화면이 빛을 받는 화면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BC 356년에서 323년은 맞고요. 거기서 질문이 몇 개 나온 거는 연도가 중간에 몇 개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일생을 풀면 연결이 됩니다. 알렉산더는 33살에 죽었습니다. 33년을 살다가 갔는데 20의 왕이 돼서 13년 동안 정복 전쟁을 펼쳤어요. 그리고 약 35,000km의 거리를 정복을 추진했는데 이게 거의 지구 한 바퀴 길이에 버금간다 이런 한 4만 km 된답니다. 지구가. 그래서 점령 전쟁에 나선 것은 13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렉산더 일생이고 정복 전쟁은 336년에서 323년 동안이에요. 13년 동안. 그리고 요 연도가 332년하고 327년 두 번이 나오는데 요 연도는 332년은 페르시아를 완전히 점령한 해. 그래서 바빌론까지 알렉산더가 먹어치운 것이 332년이고 여기서 계속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327년에 인도까지 가서 전쟁을 한번 붙었는데 이겼다고 할 수도 없고 졌다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부하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피로도가 높아서 고만 동쪽으로 나가고 이때 회군을 해서 약 4년 뒤에 길에서 죽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그래서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석가모니는 뭐 수없이 제가 불기를 설명할 때 얘기를 했고 아쇼카가 아마 과거 설명할 때 연도가 어떻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연대기를 그림으로 보면
BC니까 여기 서기 01년 이전이죠. 거꾸로 들어가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장 오래되신 분이고 600년에서 500년 사이 이때가 석가모니 시대입니다. 그리고 약 300년대 초 356년에서 23년 짧은 33년 여기가 알렉산더고 아쇼카는 요 304년에서 232년까지. 그래도 이분은 좀 장수하셨어요. 아쇼카 시대고. 그래서 대략 시대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다른 과거에 이런 연도에 조금 오류가 있으면 여기 나온 연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반은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나면 2주 뒤에 시청 강의실에서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총 8회에 걸친 강의 16시간 강의가 끝나겠습니다. 7월 1일 날 토요일 날 법주사로 졸업 답사 여행을 가는 게 지금 확정이 돼서 45인승 버스를 제가 오더를 했습니다. 현재 28명이 신청이 됐고 공석은 17석이니까 널널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가시면 되겠는데 현재 중국반에서는 저까지 19명이 신청이 돼 있고 중국반이 아니지만 같이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현재 9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서 아직 날짜 여유가 좀 있으니까 뭐 28명이 가든 30명이 가든 그냥 큰 버스로 가겠습니다. 중국반 일정은 아니고 그냥 내문답 전체 일정인데 6월 달에 내일 모레죠. 이번 토요일 날 광릉 세조능이죠. 광릉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광릉 수목원을 지금 다 그 사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걷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수요 포럼에서 다음 주 수요일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속 지금 왕릉 답사를 하고 있는데 산릉, 서운릉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종비니까 세조가 단종한테 자리를 뺏은 서운릉은 숙종 패밀리가 많이 있는데 세조의 아들 둘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1번, 2번으로 서운릉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 진도에 맞춰서 갑니다. 6월 25일 마지막 주 일요일 날은 내문답 정기답사 충북지역 당일은 지금 충북지역을 가고 있는데 충북 괴산 각연사를 돌아볼 거고요. 7월 7일 8일은 1박 2일로 경북지역 답사 중인데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숙소하고 다 그 안에 있는 숙소를 해야 다음날 걷기가 편하기 때문에 소강리인가? 거기 이름이 소강리입니다. 그쪽에 펜션까지 다 해놨습니다. 7월 5일 날 지금 제가 책 만드는 게 거의 지금 마지막 교정까지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최종 종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고 해가지고 얼마로 이제 최종 내고 해서 인쇄 들어가면 6월 달은 스케줄이 꽉 찼기 때문에 이미 7월 첫 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자축도 하고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게 그 교보문고에서 저자와의 시간 가지고 막 펜 사인회 막 사인해 주는 거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인펜 몇 자루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막 책에다 사인해 드리려고.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확정되면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 포럼은 1학기 어제 종강했습니다. 어제 1학기 끝났고 학기제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2학기를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첫째 주 수요일 날은 이 행사를 하고 둘째 주 수요일 날 2학기 개강을 하는 걸로 현재 일정을 잡았고 2시간 수업하고 나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내문답 여름방학입니다. 방학, 우리도 방학이 있습니다. 근데 방학 중에 하루 1박 2일
제가 몇 번 한번 슬쩍 운은 띄워놨었는데 홍도, 흑산도 1박 2일로 일정을 좀 올려서 한 10여 명 되면 여행사 상품에 편성해서 제가 인솔하지 않고 여행사 상품에 편성해서 같이 갔다 오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이런 거에 제가 지적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인데 저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 답사방의 발전은 지적 호기심이 기본이다. 초콜릿이라 그러지 우리가 초콜릿. 근데 이거는 초콜릿의 비표준어입니다. 초콜릿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건 대부분이 가짜 초콜릿이에요. 가짜라면 조금 심한 그긴 한데 예를 들면 진짜 초콜릿과 가짜 초콜릿을 구별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초콜릿을 부르는 명칭이 5가지가 있습니다. 과자류에 명시합니다. 이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초콜릿을 보면 거기에 코코아 버터가 들어가 있는 2가지만 초콜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밀크 초콜릿, 주운 초콜릿, 초콜릿 가공품, 이거 엄밀히 말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이제 가짜라는 용어는 그런데 아무튼 뜻은 아시겠죠, 뭔지? 예. 그래서 이 코코아 버터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 못 넣는 겁니다. 안 넣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나 초콜릿, 허쉬, 키캣, 이거 킨더 초콜릿 다 밀크 초콜릿, 초콜릿 가공품, 준 초콜릿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에 그걸 보시면 다시 백해 볼게요. 밀크 초콜릿, 준 초콜릿, 초콜릿 가공품 가짜라니까요. 요게 다 그겁니다. 밀크 초콜릿, 초콜릿 가공품, 준 초콜릿 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보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로 문장으로 써 있는 거에 뭐가 써 있냐면 가공 유지, 식물성 유지, 이게 소위 말하는 팜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팜유. 식물성 유지 이거 들어가 있으면 가짜입니다. 값이 쌉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넣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외제 초콜릿이 국내에 들어온 거는 식물성 유지를 넣고 외국은 코코아 버터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허쉬 초콜릿인데 이걸 외국에서 사 먹으면 제대로 된 코코아 버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 이게 빠지고 식물성 유지, 팜유를 넣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초콜릿도 한국에는 없는데 이 초콜릿이 일본에 가서 파는 건 있습니다. 요거는 외국에 들어오는 거고 요건 우리나라에 나가는 거야. 롯데에서 만든 아몬드 초콜릿이 국내에서 파는 건 없어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데 아삭아삭해가지고. 근데 요거 똑같은 거 일본에서 사면 값은 똑같은데 요건 카카오 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코코아 버터가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유지가, 팜유가 없어요. 섞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제가 상식이 약해서는지 몰라도 저는 고디바 또는 고다이바 둘 다 맞는데 이게 제가 국내 판매에서 최고가 초콜릿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다이바 여기도 보면 식물성 유지 코코아 버터도 있긴 있어요. 성능된 얘기입니다. 얘가 없어야 좋은 거예요. 식물성 유지, 코코아 메스가 곧 코코아 버터나 메스나
약간 다른데 응고냐 고체냐인데 하여튼 같다고 보시면 되고 식물성 유지가 안 보이면 좋은 건데 불행히도 보입니다. 그래서 고다이바도 비싸게 주고 사 먹을 일이 없다. 고다이바 얘기 아십니까? 몰라요. 와디스 고다이바 또는 고디바 초콜릿. 뉴욕 맨하탄 오봉가에 세계 최고의 고다이바 초콜릿 상점이 있는데 제가 못 가봐서 설명하기가 그런데 뉴욕 오봉가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센트럴파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곳이랍니다. 거기에 고다이바 초콜릿 상점이 있는데 세계 최고랍니다. 초콜릿 40피스 40조각이 10만 원. 맛의 보석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포장을 아주 귀족스럽게 고급화해서 뉴욕 연인들이 프로포즈 할 때 연애는 고다이바로 청혼은 티파니로 한답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조혜선 씨 뭐 받았어요? 아우 저는 청혼하고 이러면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소름 돋아요. 그래서 파리, 도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로 전파하는 상술이 여기서 나왔는데 초콜릿은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 탐험가가 멕시코 카카오 열매를 발견해서 그거를 재배하고 가공하고 생산하는 것을 이제 유럽으로 전파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그 코코아 빈, 콩이죠. 원래 그 커피도 빈이고 코코아도 빈이고 다 콩을 이제 갈라서 쓴맛 제거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요. 원래는 엄청 쓰죠. 그래서 1847년에 세계 최초의 식용 초콜릿을 만들었고 초코칩 열풍으로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고다이바는 우리나라에 얼마 전부터 들어와서 아주 고급 초콜릿으로 지금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고디바라고 해도 되고 고다이바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고다이바는 여자 이름입니다. 원래 이 그림이 고다이바 그림이에요. 1040년, 1080년 이때가 언제야 도대체? 우리 조선이 언제 개국했어요? 고려 때야. 우리나라 고려 때 영국 워릭셔주 코번트리에 있는 아주 전설적인 귀부인 이름이 고다이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잔 멜러 콜리어라는 저 화가가 그린 레이디 고다이바 1898년에 유화죠. 오일 언 캔버스 유화란 얘기입니다. 유화로 그린 고다이바 부인. 이제 고다이바 스토리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벗었나? 야한 거 아닙니다. 이건 다른 화가가 그린 고다이바. 옷을 벗고 말을 타고 있어요. 다 고다이바가. 이거는 뭐 약간 다르긴 한데 이것도 레이디 고다이바입니다. 이것은 아직 말을 타진 않았는데 말하고 벗은 여자가 있죠. 고다이바가 앨범 나들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다이바 남편이 영주야. 영주. 그 약간의 바운다리를 가지고 있는 영주인데 좀 못됐어요. 레오프릭 백작이야.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과도한 세금을 때려서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 농민들이 아주 힘들었는데 그걸 본 부인 고다이바가 세금 좀 내려줘라. 그리고 백성들 괴롭히지 말라고 자꾸 강조한 겁니다. 남편한테. 그 남편이 화가 나서 네가 뭘 한다 그러냐고 네가 진짜 백성들을 생각하면 홀딱 벗고 저작거리 한 바퀴 돌고 와. 그럼 내가 해줄게. 네 말대로 할게. 이렇게 한 겁니다. 고다이바가 한 거야 그거를. 그 스토리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 그 당시 고려 때 우리나라 고려 때 영주 부인이 뭐 작은 국왕이라고 해도 되죠. 도시국가 정도면 그 부인이 왕비가 홀딱 벗고 말을 타고 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기로 했다.
근데 시민들이 어떻게 협조하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문 다 닫아 걸고 안 내다보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돌고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돌고 들어간 거예요. 진짜 벗고 말 타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남편이 졌죠. 이제. 그래서 세금 내려주고 칭송이 자제한 거지. 그래서 그냥 고다이바가 아니라 레이디 고다이바라는 고유명사화 된 거죠. 이런 스토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동상도 있대요. 가면. 그래서 레이디 고다이바에 대한 스토리. 고다이바 초콜릿의 그 원천입니다. 그 명칭의 원천. 고다이바. 그래서 뒷담화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부인하고 수도원도 설립을 했고 아주 나름대로 거기가 잘 됐다. 그래서 코번트리 제가 이거 못 가봤으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상도 세워졌고 성당 앞에 1678년도부터 박람회 행사를 하는데 당시 말을 타고 시내를 가는 고다이바 행진을 한대요. 실제로. 그때하고 다른 거는 들어가지 않고 보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근데 뒷담화의 하이라이트 이겁니다. 그럼 과연 아무도 안 봤을까 진짜? 꼭 하나가 있죠. 사실은 훔쳐본 놈이 하나 있는 거야. 그거를 고다이바 간다니까 몰래 내다봤어. 양복 재단사 탐 브라운. 그래서 얘는 신의 노여움으로 눈이 멀었고 마을 사람들이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몰래 훔쳐보는 거를 피핑탐이라고 한대요. 훔쳐보는 탐. 피핑이 이렇게 몰래 보는 거잖아. 그래서 관음증 환자, 남의 그 성적인 장면을 훔쳐보는 관음증 환자를 피핑텀이라고 한다. 재밌는 거는 이 커번트리 시에 뻐꾸기 시계 대신 그놈이 들락날락하는 시계가 있답니다. 얘가 나온답니다. 정식 뻐꾹 하는 시간에 얘가 나와서 이 말탄 고다이바를 지켜보는 이거 관광 상품화 대단한 거죠. 얘네들도. 응? 그래서 고다이버이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도 생겼다. 아주 불합리한 거 그런 거를 뚫는데 아주 과감하게 진짜 여자가 그 당시에 옷을 벗고 마을을 돈다는 건 지금도 못할 거야 아마 지금도. 거의 100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고다이바 초콜릿에는 요 마크가 새겨지는데 이게 그 스토리다. 과연 이거 사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알고 먹을지. 그죠? 재밌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모처럼 원래 수업 시간에 딴 얘기 잘 안 하는데 고다이바 얘기를 좀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진짜 초콜릿 브랜드 아주 로얄틱한 초콜릿 뭔지 아세요? 혹시? 프리미엄급 초콜릿 국내에 있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내가 아는 거 있나 보세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계적인 프리미엄급 초콜릿. 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하나도 모르는데 혹시 누가 뭐 어디서 보면 좀 갖다 줘 보세요. 고다이바도 벨기에죠. 벨기에인데 고다이바는 아쉽게도 프리미엄급은 아니랍니다. 판매술이 뛰어난 거지 퀄리티가 뛰어난 게 아닌 거예요. 저 정정. 제가 요거는 그냥 월드 프리미엄급이고 다시 요게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 중에 프리미엄급이 아니라 아까 그 팜유가 아니고 초콜릿 카카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팜유가 안 들어간 이 팜유가 들어가면
오일, 유 그거는 싼 거예요. 터플러. 근데 제가 놀란 건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파는 게 있대서 이 노브랜드가 싸거든요. 뭐 가보려 그래 당장 오늘 저녁에.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나 봐요. 마케도 오리온에서 마케도가 오리온. 맛있어요. 응. 그 라인이 다 맛있어요. 근데 요게 원산지도 우리고 판매도 우리고 유일하게 나머지 외국 건데 여기도 있네. 타멘탐스 오렌지 맛있어. 오렌지 아몬드 초콜릿. 토플러하고 렌트도 맛있는 스위스. 그래서 아무튼 오래간만에 초콜릿 얘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료 받으셨죠? 제가 중국반 교재를 만들면서 이걸 빼먹어서 교재를 조금 급하게 만든 거 있어요. 이실직고 하면. 그래서 다음 중국반은 제가 교재에다 집어넣을 건데 오늘 부랴부랴 별도로 제가 인쇄를 해서 드렸습니다. 중국반이기 때문에 조금 레벨업 해가지고 불교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도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교. 우리가 통상 뭐 얘기하면 유불선 얘기 많이 하죠. 뭐 유불선을 다 망라해서 뭐 어쩌고 유불선. 이게 다른 말로 유불도 같은 말입니다. 도교가 신선사상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를 통상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전통 문화에 다 스며들어 있다. 서로 유기적으로 묶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지어 불교는 고려 때까지는 국교였죠. 우리나라 이 땅의 국교였습니다. 불교가. 유교는 뭐 아주 조선 500년 그냥 유교가 탄탄하게 유지가 됐었고 도교는 종교다 아니다 하는 갑론을박이 있기는 한데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이 거의 도교에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묻어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조직화 표면에 되지는 않았지만 종교처럼 무슨 종파, 교주, 막 어떤 지점, 본점 이런 개념으로 운영되지는 않지만 우리 문화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다 있다. 그리고 무속인들 막 이런 사람들도 전부 그냥 우리 심지어 옛날 어른들이 막 주고받는 대화 자식들한테 교육시키는 과정에서도 도교적인 게 많다. 문지방 갈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에 남의 집 여자가 먼저 가지 마라 뭐 등등부터 해서 그리고 토착 문화에도 여러 가지 연결이 됐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그 조항신 같은 거 옛날 엄마들이 붓두막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고 붓두막은 아무 때나 안 고쳐요. 섣달 금음날만 고칩니다. 조항신이 하늘에 올라간 사이에 얼른 그리고 밤새 불 켜놔. 왜? 내려오셔야 되니까 조항신이 그 불 끄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부엌 그날. 그리고 눈썹 시한다 그러지 하얗게. 다 그쪽에서 온 얘기들입니다. 도교 쪽에서 막 못 자게 하잖아. 그래서 자고 나면 밀가루 칠해가지고 너 눈 하얘졌다 해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 도교에 관한 용인대학교 김길식 교수가 쓴 글인데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 등 전통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노장사상, 노자가 나오죠. 그래서 무의자연, 자연이 어떤 내가 행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쭉 연결하는 중국 고유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추구하고 이상적인 인간 하면서 불로장생, 이 신선사상이에요. 신선사상, 불로장생, 우화등선. 이 우화라는 거는 그 성장을 제대로 못하는 동물들이 껍질 벗죠. 우화. 그리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이런 우화. 그게 우화입니다. 우화등선. 신선으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현세기복. 현실 세계에서 복을 비는 것. 그래서 복록수를 아주 추구하는 겁니다. 복은 다 알죠. 수, 오래 살아야지. 녹이 뭘까요? 녹이. 녹은 일종의 관운 같은 거. 관록.
관록 있어 그 사람 그러죠. 그 녹입니다. 그래서 요 녹수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 아닌 종교 도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중국으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영유왕 때 당고조가 도사가 나오죠. 여기 요새도 막 도사 하나 나오잖아. 그 있죠. 이렇게 머리 있죠. 천공 원래 이 노트 만들 때 구멍 뚫는 걸 천공 작업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EDPS 혹시 아세요? EDPS 음담패설 말고 옛날에 유망한 직종이 EDPS라고 그게 천공이에요. 릴 테이프에 구멍을 뚫는 거야. 이 타자하고 다른데 뭐냐 하면 옛날에는 컴퓨터가 지금처럼 성능이 안 좋아. 안 빨라. 그러니까 컴퓨터로 작업할 걸 릴 테이프에다 다 구멍 뚫어서 걸어놓고 퇴근하면 밤새 얘는 돌면서 컴퓨팅을 하는 거야. 그 직업이 EDPS야. 그 천공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추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사로 다니겠죠. 아무튼 당고조가 도사를 파견해서 도법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반대로 아니다. 우리나라 자생하는 거다 이런 설도 있다. 그래서 신선 사상이라든지 원시적인 그런 도교 문화가 이미 이 땅에 있었다. 그래서 그럼 좋아. 아무튼 옛날 한국과 중국이 공유한 문화 형태, 백두산 일대의 샤머니즘, 우리가 잘 아는 삼신사상, 환인, 환웅, 단군, 또 삼신산 있죠.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복례산이 어디예요? 방장산은? 영주산은?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이거 나와. 그래서 항상 큰 정원할 때는 3개의 산을 만들어.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왔던 것이 이제 더 조직화되고 일원화된 중국의 도교가 또 더 씌워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보면 중국에서 오기 전에도 도교 문화적인 자료들이 있었다. 그 유물들을 보면 옛날에 금을 먹었어요. 요새도 그 금 먹죠. 남자들 술집 가면 룸사람 비싼 데 가면 금술 주고요. 참치집 가면 눈물주 하면서 꼭 금 이렇게 해줘. 그럼 또 돈 줘야 돼 주방장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꼭 들어와. 옛날에 금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또 고분 벽화나 이런 데 보면 신선이 반드시 등장을 하고 학을 타고 다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약병을 불교적인 게 아닌데 뭐 들고 있는 거야. 그건 그 신선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때는 연개소문 건의로 도교가 본격적으로 수입이 돼서 당태종이 고구려 요청으로 도사 8명하고 도덕경은 뒤에 나옵니다. 그걸 보내줬다. 그리고 심지어 불교를 누르기 위한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으로 도교도 키우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제는 이런 고구려처럼 공식적인 어떤 전례 기록은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역시 백제에도 도교 문화는 있었다고 보여진다. 심지어 일본 서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천문, 역법, 둔갑, 방술 우리가 또 요새 발견한 백제 금동 대향로 무명왕릉, 매직권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도교 관련된 거예요. 매직권을 그러니까 토지신한테 돈을 내고 무덤을 쓴다는 사상 자체가 도교적인 거다 이거죠. 신라는 역시 그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뒤로 그 갇혀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 수입은 늦어서 도교에 관련된 것이 나름대로 문헌에 나오는 건 드물지만 관련된 설화가 많다. 심지어 화랑도나 국선 이런 것이
무인을 위한 상무적인 그런 조직이기도 하지만 도교 수행자의 그런 모습도 거기에 묻어 있다. 더군다나 통일신라에 들어서서는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최치원이가 도교의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원은 종말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해인사 앞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없어졌죠. 그래서 신선이 됐다고 그러거든. 그게 도교적인 해석이에요. 불교적인 해석이 뭐 같아? 다비에서 사리를 거뒀다 이렇게 하겠지. 고려 때는 그런 고구려신라 백제에 비해서 도교가 오히려 성행했다.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왕실에서도 도교를 많이 챙겼고 우리가 말하는 도창설 무슨 비기 이런 거 있죠. 뭐 이 책을 보면은 뭐 어디가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이 다 도교적인 거 연결이 돼요. 이 도사들이 다. 지금도 도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오죽했겠어요. 어? 그래서 그 고려 불교의 팔관회가 큰 행사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불교적이지 않은 천신이라든지 하늘신이죠. 오악. 그 신라 때도 오악이 있었잖아요. 그 큰 대표적인 명산 5곳을 선정하고 막 명산 대천에 제사 지내고 등등 이게 이제 호국 불교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거에 다 포함이 된 거죠. 심지어 뭐 국제를 나라의 재산을 탕진할 정도다까지도 돼 있고요. 조선은 유교 국가지만 불교를 배불 숭유, 억불 숭유 국가인데 고려 때부터 이어온 도교가 여전히 이어왔어요. 물론 그 관 조직에 들어와 있는 거는 형식적으로 다 폐쇄를 했는데 삼청동 가다가 보면 소격서라고 그 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비석이 서 있죠. 위치 거기에 이 소격서가 도교의 사당이에요. 이거를 없앴다. 언제? 태조 5년 이때 이것을 건립을 한 것을 연산군과 중종 때 일시적으로 없앴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즉 200년 간 거지. 그 이후에 완전히 없어졌다. 도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 삼청동 입구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무관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성계가 한양을 천도할 때 여기서 점을 쳤다. 척점, 동전점 막 이런 거 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공간을 물어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부 조직에 관청 조직에 있는 도교는 그렇게 해서 스탑이 됐지만 그 사족들 일부 그런 지배층 계층을 통해서는 계속 도교의 또는 도교의 아류로 이어지는 이런 단학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최치원, 이자연, 김시습 뭐 등등 해서 비판은 했지만 나름대로 또 연구할 대상도 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가 보면 비기들이 많죠. 비기들, 정감록 이런 거, 뭐 십승지지 이런 거 지금도 어디 설명할 때 십승지지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전란, 그 다음에 어떤 자연재해, 각종 질병에서 침범받지 않는 곳 10곳이 십승지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곳 지금도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게 다 여기서 나와요. 심지어 구한말 들어오면서 우리 자생적인 우리식 그 종교가 많이 나왔죠. 동학운동, 강증산의 증산교, 원불교 창시자 누구죠? 소태, 하여튼 다 그런 사람 우리 그때 만든 우리 종교들이 어떤 뿌리적인 것이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사실은 이 동학은 현재 천도교고 증산교는 증산교 하나만 설명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도를 아십니까도 다 여기서 나온 거고 증산교 교주가 죽고 나서 딸이 지금 증산교 본류라고 주장하지만 익산에서 그러나 실제 그 제자들이 들고 나가서 만드는 대선진리회 같은 것도 대선진리회 안에서도 또 남부 북부가 갈라지고 지금 그 대전 쪽에서 또 그 상생방송하는 TBS 하는 데 있어요. 거기가 또 지금 엄청 커지거든요. 안경선이가 주장하는 거. 뭐 이것도 엄청 복잡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면서 포교하는데 제가 여기를 가보진 않았지만 도교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 포천에 가면 대진대학교 있어요. 대진이 대승진리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답사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서 거길 들어갔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내비를 잘못 봐서 그냥 대진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거기 진짜 대학교인 줄 알았어. 대진대학교 쫙 지나서 뒤로 가니까 거기가 대승진리의 어마어마하게 큰 곳에가 대학교 바로 뒤에 있어요. 그날 무슨 날인지 전부 그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은 그런 여자들 막 있잖아요. 몇백 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순간 타임머신 타고 조선으로 확 들어온 것 같아. 막 무섭고 이상해요.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얼른 차를 돌려 나왔죠. 저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 들어가서 뭐 내가 어떤 분위기로 어떤 이 레토릭을 가지고 뭐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지는 실제로 모르지만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심지어 제가 맨날 불교 절에 가면 얘기하지만 산신, 칠성신 이거 불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도교에서 온 거거든. 우리나라 재래 사상이라고도 하고 도교라고도 하고 또 아니다 뭐 중국에도 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불교신은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맨날 말하는 옥황상제 뭐 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조왕신, 부엌에 계신 분, 성왕신, 고개 넘어갈 때마다 돌 얹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것이 지금 와서는 뭐 국선도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춘 이런 것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지금 뭐 설명하고 있다? 도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지? 그럼 초콜릿 얘기 아닙니다, 이거. 도교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오행, 오방색부터 봅시다. 오방색, 동서남북 중앙, 오방이죠. 5방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좌청룡 우백호 그러죠. 좌가 동이야. 임금이 앉아서 임금은 남면을 하고 앉아 있죠. 그럼 좌가 동이지. 좌청룡 우백호예요. 동서. 남주작 북현무잖아요. 그죠? 남이 주작. 주작이 붉은 닭이야. 쉽게 얘기하면 적색. 현무는 검정. 가운데는 황룡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앉아 계신 머리 위에는 황룡을 그리는 거예요. 오방색. 이게 우리 민속에서 말하는 오방색이 5가지 색입니다.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중앙이 없죠.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할 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5개 방위의 그 동물들, 상징적인 동물들. 뭐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도 갖다가 지금 동서남북하면은 동쪽에 약사불, 서쪽에 아미타불, 남쪽에 석가모니불, 북쪽에 미륵불, 가운데가 있어요. 있는데 가운데 조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방불만 조각해. 가운데 비로자나불, 법신불이에요. 아까 비로자나불 물어보셨잖아. 그렇게 해서 원래는 오방불을 해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가운데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사방불만 새깁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이거죠. 강서대미에서 발견된 오방에서 그 사방에 대한 사방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요거는 그쪽 그림 커피한 겁니다.
강서대묘. 북한이죠, 북한. 남포시 강서구 삼묘리에 있는 대묘의 널방, 관을 넣는 방에 사방 벽에 그려진 방위성 동물, 방위의 상징 동물. 이거 다 보입니까 지금? 제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청룡. 요거는 벽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요거는 국박에서 전시한 청동으로 만든 모형이에요. 요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어. 청룡. 멋있죠? 백호. 나는 백호가 호랑이인 줄 알았어. 백호, 용, 그냥 이 용인가? 백호입니다. 이게 백호. 호랑이 목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호랑이 하얀 호랑이지. 글씨를만 보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다니까요. 거기에 강서대묘에. 그래서 이걸로 만든 모형이 이거라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나도 하얀 호랑이인 줄 알았다니까. 묻지도 따지도. 남주작. 주작은 봉황. 원래 주작, 현무 이거 다 봉황 이게 다 암수를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제가 봉황 할 때 얘기했잖아요. 봉은 순놈이야. 황이 암놈이고. 근데 나쁜 놈이야. 봉을 잡으면 암놈은 도망을 안 가요. 그래서 봉만 잡았어 내가. 근데 암놈은 순놈이 잡히면 도망을 안 가. 그래서 두 마리를 잡어. 근데 황은 암놈을 잡으면 순놈은 도망가. 얘를 버리고. 그래서 얘를 잡으면 말짱 황이야. 얘를 잡으면 나는 봉이야. 뭐 이건 조크니까 또 어디 가서 이걸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돼. 주작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암수를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뭐 우리가 말하면 가장 기본이 닭인데 이제 뭐 공작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의줄 물고 있잖아요. 곧 죽어도. 현무. 현무는 거북이의 뱀이 일심동체로 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방.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상대로 쏘는 지대지 미사일이 현무 미사일입니다. 북쪽으로 쏘는 거. 저거는 선생님 저기 감고 있는 게 아니고 일심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네. 장면. 아니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인데 막 칭칭 감은 게 아니라 사실은 동체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암수 개념이에요. 예. 설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쁘죠. 그림이고 이게 조각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조각.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도교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식하겠습니다. 영상 끄겠습니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